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걸 공부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요. 사실 오늘 좀 저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마 좀 생소하게 느끼시겠지만, 다시 해야 되겠다. 원테이크인데 원래 이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지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근데 일단 제 얼굴이 너무 생소하죠. 그래서 일단 저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현재 이제 어떤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걸 공부하면 되고 제가 어떤 걸 가르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제 각인이슈 전문학원의 이제 국어과 대표 강사로 이번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양력에도 나와 있지만요, 뭐 다원교육이나 이강학원, 명인학원 등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저의 사실 메인 지역 중에 하나 이제 마포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좀 수업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장님과 좀 연이 닿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 우리 강동 지역 친구들에게 국어를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 딱 듣고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국어라고 하는 건 제가 잘 가르치고요, 또 우리 친구들 제가 또 잘 또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색하진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저는 연구원도 따로 연구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컨텐츠나 자료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생산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족함 없도록 공부시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요. 또 이 어떤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능도 봐야 되고 내신도 봐야 되겠죠. 사실 그 2학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수능이랑 내신 둘 다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려고요. 사실 이 수능 체제 자체는 우리 친구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물론 수능이 바뀌긴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된 수능으로 볼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흐름은 좀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수능 국어는요, 늘 어려웠어요.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웠던 애가 있고 어려웠던 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뭐 퐁당퐁당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요, 사실 뭐 90점 초반이든 80점대 후반이든 간에 어려운 수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현재 되게 어렵게 설정되어 있고요. 수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국어도 심지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선생님, 개정되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평가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 예비평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수능을 보는 것들을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평가원에서 이제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국어는 난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사실 약 90점 정도겠죠? 그 정도가 1컷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답률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고 좀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답률이 1위부터 딱 7위까지 찍었을 때 올해 수능 같은 경우가 독서가 되게 많아요. 그쵸? 1위부터 7위까지 독서가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럼 독서가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게 오답률표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독서 지문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다고 한다면요, 아마 오답률표가 이미 80%가 넘었어야 돼요. 80%가 쭉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요, 60%에서 갑자기 50%로 떨어지는 거 봤을 때 이게 다른 게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친구들이 개헌체제에서는요, 선택 과목을 먼저 푼 다음에 두 번째로 문학을 풀고 마지막에 독서를 풀어요. 근데 독서의 오답률이 이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뭐가 어려웠었냐? 선택 과목 아니면 문학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문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학을 뭔가 깔끔하게 빠른 시간 내에 풀어서 독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서의 오답률이 되게 높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보니까 독서를 풀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고요. 사실 이 독서의 내용들은 친구들한테 따로 풀리게 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학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이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내신이 돌아갈 것인가.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는 공통국어 1, 2를 배웠죠.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요 셋 중에 이제 2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학기와 2학기 때 배정이 될 건데 예전에는 이제 4가지였어요.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4개였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문학은 역시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매체가 빠지고 화법과 언어, 문법이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작문과 독서 이렇게 합쳐져서 학교에서 저 셋 중에 2개를 골라서 1학기 때와 2학기 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문학은 역시나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 내신에서 즉 평가원이 아닌 우리 교육부에서는 어떤 걸 조금 더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문학인 거죠. 저 문학은 지금까지 딱히 바뀐 적이 없어요. 현 교육과정도 문학은 역시나 혼자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뀐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문학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문학 가지고 승부를 걸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즉 내신과 수능에서 모두 중요한 걸 꼽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무조건 문학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문학에 매진하는 게 맞아요. 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뭔가 한다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방학기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저는 일단 문학을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이뤘을 때 문학을 좀 많이 보는데요. 첫 번째로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제 문학 개념어를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감으로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시험은 논리를 측정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학 개념어도 조건이 딱딱딱딱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문학 개념어를 조금 더 조건에 따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학 개념어를 그런 것들을 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학 작품들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즉 수능에서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개정교과서 문학에서 무조건 이것들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학습을 시켜야 돼요. 어떤 걸 적용해서요? 문학 개념어를 적용해서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접목이 잘 되어 있는 수업들이 이번 예비고의 겨울방학 동안에 선택해야 될 어떤 하나의 수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독서에 대한 감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학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얘는 이제 또 친구들이 좀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즉 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수업일 거고요. 당연히 저는 그런 걸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예비고의 친구들 겨울방학 동안에 이러한 과정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요일은 이제 일요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교재 표지를 제가 넣은 것 뿐이고요. 사실 여기가 중요하죠.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문학에 조금 힘을 실은 건 맞긴 맞아요. 왜? 당장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문학이고 어차피 장기성을 따지게 되면 문학은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조금 더 초점을 두는데 이 문학 작품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개정교과서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2번째, 강동 지역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거. 3번째, 수능에서는 얘는 무조건 봐야 될 기본적인 작품들을 제가 셀렉을 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서에 대한 감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제가
1시간씩은 항상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5차 시리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제가 다루고 싶었는데 다루지 못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확인해보는 문학과 독서 타임 이런 것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친구들이 한 10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약간 문학을 좀 열심히 공부해보고 독서의 감을 유지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의 과제예요. 저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책자 형태로 매주마다 주고 있고요. 데일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매일매일마다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정해줄 거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5일차에는 모의고사가 하나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3월 달엔 또 학력평가 보잖아요. 나름대로 대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매일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꾸준히 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자료들도 계속 나갑니다. 요 자유지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통 클리닉 때 쓰거나 아니면 문제가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한테 따로 주는 것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친구들한테 조금 읽어야 될 어떤 문학 자료집 같은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컨텐츠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친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수업은 다음과 같이 돌아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들이 있죠. 그 배웠던 것들에 이제 대해서 OX 퀴즈라든지 혹은 이제 좀 객관식으로 풀어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어서 한 15분 정도 볼 거고요. 저랑 같이 이제 문학 한 2시간, 뭐 사실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시간 40분 정도, 45분 정도 되겠죠? 테스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독서 1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좀 알차게 굴러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당연히 제가 매주마다 친구들한테 주고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클리닉은 또 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클리닉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험을 못 봐서 혹은 과제를 안 해와서 남아서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따로 불러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12시 반인데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이러면 또 어때요? 또 엄마 아침 또 이제 이러잖아요. 제가 늘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수능 국어는 아침에 보고요. 여러분 학교 내신도 아침에 보잖아요. 그거는 핑계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클리닉. 이 클리닉은 제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요. 이 자유지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주는 자료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개별적으로 다 이제 봐주는 클리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할 거고요. 또한 제 1등급 조교들 함께 들어와서 친구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봐줄 건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이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저 얼굴 도장 찍고 해야 될 것들 하고 이렇게 해서 귀가할 예정입니다. 관리인데요. 관리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관리를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관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은 늘 촬영을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주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이건 네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또 만들어서 복습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과 당연히 학습 결과는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특히나 과제 피드백은 제 1등급 조교들, 제 수업을 듣고서 이제 수능과 내신 1등급이 된 친구들의 피드백이 갈 거예요. 이 친구들의 피드백 굉장히 실전적일 거예요. 사실 저보다도 이 친구들이 이제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고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피드백이 들어가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조교들한테 알려줘요. 얘 이 친구 보니까 이것 좀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같이 써놔봐.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수업 자체는 제가 친구가 1명이든 100명이든 다 똑같이 가르치고 다 알아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줄 수 있도록 다 피드백이 들어갈 거고요. 오늘 어떤 것들 배웠고 이번 주 과제 얼마나 수행했고 그냥 드리는 말씀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잘 지낼 거예요. 뭐 인스타도 하고요. 카톡도 수시로 할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일 새벽 5시까지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보다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서 제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친구가 공부를 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게으르면 알아요, 그걸요. 그래서 제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거라서 우리 친구들이랑 늘 소통하면서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 많이 하고 있고 늘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 제가 또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봤는데 저 친구는 고전 시가 좀 이 책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제가 따로 구매해서 친구들 따로 줄 거예요. 봤더니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현대문학이 보니까 좀 뭔가 약한걸? 얘는 이걸 풀려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제 사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학원비가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교재비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상황에선 다 제 사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면들은 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서 계속해서 주어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보다 국어를 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와 여러 가지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1학년보다 중요한 시기는 저는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는 1학년 내신이 망하게 되면 뭐 이제 대학을 못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건요.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예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또한 우리 친구들을 보면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학년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 2학년 때는 우리 친구가 1학년 때 못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잘했던 친구라면 그 값을 유지해서 더 큰 걸로 만들 수가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제가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그 수시와 정시의 갈림길에서는 그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 저는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와, 국어도 되게 재미났는데 기본기는 확실히 내가 단단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 느낄 수 있게 할 것이고요. 바로 내신 때 점수 나오게끔 제가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잘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맡겨만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조만간 이제 한번 공개 강의도 한번 할 예정인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럼 와, 이거 국어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려주려고요. 특히나 뭐 수학하는 친구들 제가 국어도 딱딱딱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국어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지 제가 잘 한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한번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특강 때 한번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업 때 꼭 봤으면 좋겠고 혹은 지나가다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